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일 PM-YES 그룹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며 건강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독일 과학의 힘으로 건강기능 식품에 담다. 안녕하세요. 독일 PM 연산자이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주스 소윤마녀입니다. 여성분들은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적게 먹는 연습을 하고 더 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란 고민을 하며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감행을 합니다. 다이어트 약들도 많고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식품들도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시장도 많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어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살이 찌시고 통통한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은데 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길 아주 궁금한 이야기를 보다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보통 살이 안 찌는 체질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호흡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고 에너지를 쓰는데 근육량이 늘어나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찐다는 것이죠. 이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여라.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찐다라는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살이 안 찌는 체질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바로 장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저는 이건 물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물만이 아닌 다른 것도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찐다 생각했는데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장 속에 있는 뚱보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은 신체 중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사는 장기라고 합니다. 무려 100,000조 개의 세균이 증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균들의 무게만 약 1.5kg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려 우리 몸속의 가장 큰 장기간이랑 비슷한 무게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나에게 유익한 이로운 유익균하고 나에게 해로운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뚱보균이 바로 이 유해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 두 가지가 산다고 하는데요. 이 뚱보균은 피르미코테스라고 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이 피르미코테스라고 하는 유해균은 말입니다. 이 몸속의 지방을 과하게 축적시키고 이 지방산을 생성해서 비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저하시켜서 더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해서 더 과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뚱보균이 다이어트 이전의 체중을 기억하고 유지를 해서 유유현상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먹었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장속 뚱보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뚱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빵, 과자,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이 이 뚱보균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엇을 물처럼 먹고 있었는가? 아하, 그렇네요. 물처럼 먹게 하는 뚱보균인 겁니다. 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장에는 뚱보균이 있다며 날씬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날씬균을 키우는 것이 사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날씬균도 알아봐야겠죠? 또 다른 우리 장의 유해균은 날씬균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합니다. 이 날씬균은 뚱보균과는 반대로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하고 체중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에는 뚱보균, 날씬균 모두 필요한데요. 다만 날씬균의 비율이 커져야지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날씬균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날씬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매일 섭취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뚱보균이 좋아하는 먹이, 지방과 당순당 음식을 줄이고 날씬균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식이섬유나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산균을 먹으면 변비가 해결이 되는 이유도 장 속에 유익균이 많아져서 변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행복해지는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만들라고 신호 전달도
이 날씬균이 한다고 합니다. 장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한다고 합니다. 그 미생물을 유지해주고 살리는 것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식이섬유의 중요성과 유산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균 먹는 건 좋으나 잘 먹어야지 장까지 살아서 가겠죠. 유산균을 먹는 것은 좋으나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유산균은 자체가 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허나 요구르트나 요거트 같은 경우 그 신맛을 먹기 좋게 단맛을 투하해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더 살이 찌고 안 좋겠죠. 무엇이든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성 유산균 요거트 같은 식물성 유산균, 김치 발효 같은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산균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두 번째 이유는 장에 쌓인 독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종아리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꾹 눌러보시면 3초 이후에도 손가락 자국이 없어지지 않으며 내 몸속 장에 독소가 쌓여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죠. 술을 엄청 먹으면 술 분해하는데 간이 다 쓰게 되고 나면 나머지 장 속에 해독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은 간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를 2차로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장에 쌓인 독소들이 결국 변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장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독소 배출의 중요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 장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이 안 좋은 신호. 1. 아침에 눈 뜨기 힘들다. 2. 소화가 잘 안 된다. 3. 여기저기 아픈데 검사를 받아 보면 이상이 없다. 이럴 때는 내 몸속에 쓰레기를 키우고 있구나. 이 독소가 원인인 독소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는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변비와 장의 문제인 게 많다고 합니다. 장의 균형을 잡으면 장의 판단력이 바로 면역력이다 라고 합니다. 염증 증상은 대부분 장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더더군다나 유산균을 더 잘 챙겨서 먹어야 면역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역을 첫 번째 감당하는 곳은 결국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균과 채소를 더 같이 잘 드셔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장을 탄탄하게 케어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독일 PM을 매일 한 잔씩 챙기면 좋구나입니다.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을 한 포에 파워 칵테일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가득하고 유산균 4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 칵테일을 매일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미네랄로 완벽한 해독을 리스토레이트로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렉티바이즈에는 과라나와 비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티멀 3종으로 좋은 음식 챙기고 간단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